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각형과 삼각형에서의 평행선, 길이의 비 이런 것들 살펴봤었고요. 내각의 이등분선, 외각의 이등분선 살펴봤었습니다. 내용 잘 기억하시죠? 자, 오늘은 약간 사촌지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아래 제목 나오고 있습니다.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 삼각형이 아니라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 이렇게 돼 있네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오늘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공부할 내용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 오늘 제목이네요. 그죠?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 살펴볼 거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공부할 내용은 사다리꼴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사다리꼴 또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니까 평행선이 있고 뭔가 또 하나 있나 봐요. 예, 이때 우리가 나오는 여러 가지 선분들의 길이의 비를 보도록 할 거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공부할 개념은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의 응용. 이제 요건 좀 응용된 문제들 함께 다루고 공식도 몇 가지 나오고 이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어떤 공식이 주어졌을 때 그 공식이 나오게 되는 이유 설명 쭉 유도 과정 보여드릴 겁니다. 그 내용에 여러분들 선생님은 방점을 둡니다.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도형 공부할 때는 최소한 그러한 유도 과정을 확실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가서 오늘 개념서부터 시작해 봅니다.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내용입니다.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 평행선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세 개가 있습니다. 자, L, M, N. 이렇게 세 개의 직선이 서로 평행하게 있고 이 세 개의 직선을 지나는 이렇게 평행하지 않은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지난 시간처럼 결과는 사실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뭐가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A 대 B는 C 대 D. 여기서 한번 옮겨볼게요. A 대 B 했잖아요. 똑같이 오면 돼요. C 대 D 이렇게 내려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쪽에서도 A 대 B는 C 대 D. 뭐야? 전혀 어렵지 않네. 이런 느낌 여러분들 들 거예요. 그리고 양쪽으로 대칭만 되면 이것들 이외에 모두 성립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A 대 A 더하기 B는 C 대 C 더하기 D도 성립합니다. 그리고 또 모두 성립하냐면요. 예를 들어 A 플러스 B 대 B 하잖아요. 내려왔다 올라갔으면 똑같이 내려왔다 올라간 C 플러스 D 대 D도 성립한다. 그러니까 양쪽이 대칭되기만 하면 되니까 이 결과 자체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모를 때 답을 구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실수하거나 모를 일은 없습니다.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이 그림뿐만 아니라 요렇게 둘 뿐만 아니라 눈 좀 크게 뜨고 봅시다. 이렇게 둘의 길이의 비는 이렇게 둘의 길이의 비도 성립을 합니다. 요 만나는 요 점 말고요. 평행선과 만나는 점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이렇게 둘의 길이의 비도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려왔다 올라가는 것들도 성립한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그럼 이게 왜 성립하는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만 보여드리면 지난 시간과 사촌지간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림을 요 선을 주르륵 옮겨보겠습니다. 어떻게요? 아이고야. 평행하게인데 전혀 평행하지가 않았죠, 순간. 자, 이렇게 평행하게 옮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 길이가 C고 요 길이가 D란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여기 삼각형 만들어지죠? 삼각형이 조금 날씬하긴 한데 이 삼각형에서 이렇게 둘이 평행하죠? 밑변에 대해서 평행한 선분이 있으면 우린 지난 시간에 배웠던 A 대 B는 C 대 D도 성립, A 대 A 플러스 B는 C 대 C 플러스 D도 성립한다는 얘기고 여기 지금 옮겨놓은 평행선에 의해서 요 사각형이 평행선이니까 당연히 평행사변형이니까 이렇게 길이 옮길 수 있고 이렇게 길이 옮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식들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연장선을 한번 그어서 본다면 요 선을 갖다가 평행하게 그대로 이렇게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옮겨보면 원래 있던 선과 요 선을 옮겨서 이렇게 가지고 왔으니 삼각형이 또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평행선이 있는 거니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둘의 길이의 비는 이렇게 둘의 길이의 비와 같은 것들 다양하게 양쪽 두 변 사이에 있는 길이의 비가 성립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첫 번째 내용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중요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 바로 이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인데
공식 보이죠? 공식 보입니다. 우리가 이 말이에요. 일단 결과부터 얘기할게요. 사다리 꼴이 있고요. 윗변을 A, 아랫변을 B. 그 다음에 요 AD나 BC는 이미 평행한 상태잖아요. 그죠? 사다리 꼴의 뜻이니까 한 쌍의 대변이 평행. 거기에서 아랫변이나 윗변과 평행한 선분을 이렇게 그었다는 얘기예요. EF를. 그런데 요 이점이 M 대 N으로 나누는 점이다 이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더란 얘기예요. 어떻게 구하냐? 바로 여기 보이는 공식이죠. M 플러스 N분의, 잘 보세요. 이렇게 세로의 길이에 비해 합분의 위의 가로와 밑의 세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AN. 그죠? 더하기 아래 가로와 위의 세로 BN.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면 그것을 분자해두면 바로 EF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M에는 숫자로 주어질 거고 뭐 AB 주어진다면 요 EF 구할 수 있고요. 또는 이 길이 나와 있고 이 길이 요거 B 주어져 있고 뭐 이것도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B를 구한다거나 어쨌든 요것들 중에 하나를 모르고 구하라고 할 때 우리는 공식에 적용해서 바로 답을 낼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고요. 선생님이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도대체 이 공식이 왜 나왔나 설명할 텐데 그 과정이 조금 여러분들 어려울 수는 있고요. 약간 필기가 많을 수 있으니까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이 공식이 나오는 과정을 A에서부터 DC와 평행한 선분을 이렇게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요 사각형 또한 무슨 사각형이 되냐면 평행 사변형이 될 거예요. 원래 이렇게 둘은 당연히 평행했으니까. 그럼 요 길이가 뭐가 되죠? A겠죠? 그리고 요 길이도 당연히 뭐가 됩니까? A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간 상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EF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 길이가 A니까 요만큼만 더 구해서 더해주면 될 거예요. 맞나요? 자, 그리고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 B-A가 되죠. 그럼 요 삼각형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삼각형에서 요 점을 갖다가 선생님이 잠깐 뭐라고 놔볼까요? H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삼각형 AEH와 AB, 여기는 뭐 I라고 해볼까요? AB, I에서 M 대 M 플러스 N은 EH 대 BI가 성립합니다. 자, 보세요. M 대 M 플러스 N은 EH 대 BI라는 게 B 빼기 A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EH의 길이를 MNBA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이에다가 A를 더해주면 EF의 길이가 된다는 얘기고 이걸 정리해보면 내항의 곱은 M 플러스 N의 EH고요. 외항의 곱은 M의 B 빼기 A니까 MB 마이너스 MA 여기까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양면을 갖다 M 플러스 N으로 나눠주면 결국 EH의 길이라는 것은 M 플러스 N 분의 MB 마이너스 MA 여기까지 갈 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 요 EH의 길이에다 누굴 더하면 된다? EH의 길이에다가 A를 더해주면 EF가 된다. 아, 그럼 이제 EF의 길이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EF라는 건 요 길이 M 플러스 N분의 MB 마이너스 MA에다가 누굴 더하면 된다? A를 더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A라는 것을 이제 통분해서 계산할 거니까 A라는 것을 M 플러스 N을 분모로 갖게 만들어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1이죠? 그쵸? 여기다가 A만 곱해주면 결국 요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거예요. 약분해 보면 원래 있던 A 분모 통분한 겁니다. 자, 이제 하나로 써보겠습니다. M 플러스 N분의 쭉 분자 써보면 MB 마이너스 MA 그 다음에 MA 마이너스 플러스 NA죠.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MA 플러스 MA는 지워지고 MA는 지워지고 M 플러스 N분의 MB 플러스 NA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요거 둘의 자리만 바꾸면 바로 여기 있는 공식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M 플러스 N분의 MB 플러스 NA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유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잖아요. 그죠? 네, 오늘 배우는 거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설명 방법 말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이렇게 평행선을 그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대각선을 그어서요.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이거는 다 설명하지 않고 수식으로 이렇게 볼게요. 요 삼각형에서 이렇게 둘의 길이의 비는 이렇게 둘의 길이의 비와 같다를 이용해서 요 길이 표현할 수 있죠. MNA를 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요 아래쪽에 있는 DBC를 가지고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평행선이 있으니까 이렇게 둘의 길이의 비는 그죠? 요거 역시 m 대 n 플러스 n이잖아요. 그죠? m 대 n 플러스 n이니까 m 대 n 플러스 n은 요 길이 대 b 이렇게 해놓고 요 길이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의 합으로 구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평행선을 그어서 공식을 유도할 수도 있고요. 설명할 수도 있고 대각선을 그어서 설명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에 비해 응용해서 배우는 가장 대표적인 공식은 바로 이 공식입니다. 일단 외우시면 편해요. EF의 길이, 요 그림 있죠? 나비 넥타이 모양 나오고 요렇게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요 길이를 구할 때 이 양쪽에 있는 길이의 합분의 곱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 우리가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이거는 좀 앞에 있는 거하고 다르게 MN 뭐 이런 게 없네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뭐 닮음을 이용해서 할 것 같은데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선생님. 근데 어떻게 푸나요? 질문 들어와야죠, 그죠? 자, 우리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나비 넥타이를 볼게요. 나비 넥타이. 요 나비 넥타이 모양에서 이렇게 둘이 평행하면 두 삼각형은 닮음이죠. A 닮음이기 때문에 요 길이 A하고 B의 길이가 서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 즉 닮음비입니다. A 대 B란 얘기예요.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비도 마찬가지로 뭐가 될까? A 대 B가 되겠죠. 실제 길이는 아니고 B가 그렇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로 표현해 볼게요. 굳이 AM, BM 뭐 이렇게 안 쓰겠습니다. A 대 B가 될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는 어느 그림을 보냐면 자, 이렇게 한번 지우고서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그림을 바꿔볼게요. 보이시죠? 붉은 선. 여기에서 밑변이라고 바라보고 평행선이 있는 거, 요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A 대 A 플러스 B는 EF 대 B. 됐나요? A 대 A 플러스 B는 EF 대 B. 됐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내항의 곱이 A 플러스 B의 EF고 외항의 곱이 A 대 B니까 결국 EF의 길이는 A 플러스 B분의 여기서 A, B죠. 곱이죠. 그죠? 죄송합니다. A, B니까 이렇게 우리가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BF 대 FD가 A 대 B라는 것은 BF 대 FD가 A 대 B라는 것은 요게 A 대 B니까 요 길이도 똑같이 A 대 B죠.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요 변을 밑변으로 보고 평행선이 있다라고 보면 둘의 B가 이렇게 둘의 B가 된다는 거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되셨죠? 자, 사실 이 내용이 꼼꼼하게 한 가지 정도 선생님이 더 보여드리고 싶은 그 공식과 유도 과정이 있긴 한데요.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합니다. 개념은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문제 중에서 선생님이 고난도 문제, 추천 고난도 문제에서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께 한번 그것도 보여드리고요. 일단 개념 끝장내기 우리가 쭉 살펴보는 거니까 핵심적인 거,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에 대해서 우리 확인 학습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푸는 건 어렵지 않다 그랬습니다. X 바로 가볼게요. 2 대 3은 3 대 X. 갈 수 있겠죠? 2 대 3은 3 대 X. 2X가 내항의 곱 3, 3은 9니까 X의 값은 2분의 9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왼쪽을 기준으로 본다면 6 대 9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두 번 출발했어요. 가까이 멀리. 그럼 여기서 가까이 멀리. 즉 6 대 9는 x 대 x 플러스 2 이렇게 놓고 풀어보시면 내항의 곱 9x가 외항의 곱 6x 플러스 12이다. 이렇게 돼서 3x가 12니까 x의 값은 4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른쪽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이렇게 볼게요. x 대 2 이렇게 했잖아요. x 대 2.
여기서 가운데까지, 가운데에서 끝까지. 그러면 6대 똑같이 얼마입니까? 3이 되겠죠. 아, 6대 3이다. 이렇게 놓고 풀어도 되고 여러분들께서 양쪽을 대칭되게만 내려온다면 결과는 똑같이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유형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거. 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3번하고 4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엇갈려 있는 그림인데요. 엇갈려 있어도 똑같이 내려오면 되겠죠?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내가 요 길이 대 요 길이로 봤어. x 대 10 했어.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3 대 15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3 대 15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면 1 대 5니까 외항의 곱 5x가 내항의 곱 10이 되겠죠. 따라서 x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그죠? x 대 5 밑에서 이렇게 올라왔으면 똑같이 8 대 6 이렇게 가면 되겠죠. x 대 5는 8 대 6.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 4 대 3이니까 3x가 내항의 곱 5, 4, 20이니까 x의 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3분의 20이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았죠?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 사다리꼴에서의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이 아까 공식의 결과, 공식 복잡한 거 있었어요. m 플러스 n분의 뭐 an 플러스 bm 기억나죠? 예. 요선 그어서 설명했죠. 예. 그 공식의 과정을 알아두는 것이 이런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된다는 얘기 하셨죠? 자, 보겠습니다. 셋이 평행하대요. GF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아, 요거 뭐라고요? 평행사변형 된다고요. 그죠? 이렇게 평행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평행했고요. 사다리꼴이라서. 자, 이렇게 그으면 결국 우리가 이렇게 셋이 다 평행하니까 각각이 평행사변형이 되기 때문에 요 길이도 6 내려올 거고 마주 보이니까 6 내려올 거다라는 이야기죠. GF의 길이는 따라서 6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G의 길이 있습니다. 이 G 어디 있나요? 아, 요거 구하래요. 요걸 어떻게 구할까? 한번 볼 텐데요. 이제는 삼각형 ABH를 바라보겠습니다. 이 삼각형에서 자, 일단 12에서 6배니까 BH의 길이 6 나올 거예요. 그러면 평행선에서의 삼각형에서의 평행선 2대 자, 세로 쪽과 가로 쪽을 비교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랬고 전체로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2대 6은 2G 대 6. 그럼 비례식 풀 것도 없네. 6 똑같으니까 2G가 바로 뭐가 되면 돼요? 2가 되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EF의 길이 있습니다. 자, EF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다 구해놨네요. 요 길이 2고 요 길이 6이니까 2와 6 더해서 8이 되겠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사다리꼴 중요한 문제. 세 번째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확인학습 문제가 총 3개입니다. 확인학습에서 이 문제가 마지막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공식 외웠나요? 얼른 봐, 얼른. 그죠? 예, A 플러스 B분의 AB 있었어요. 요 길이는 이렇게 둘 더한 것 분에 더하면 15죠. 곱한 거 6, 9, 54. 3으로 나누면 3, 5, 15. 3, 1은 3. 3, 8에 24, 5분의 18. EF는 5분의 18. 공식만 외우면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쓸 수 있고 1, 2번에서 물론 알 수도 있겠지만 못 풀 수도 있잖아요. 결과만 알면. 그러기 때문에 과정을 알아두자는 얘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거 가보겠습니다. B2 대 2C였습니다. B2 대 2C. 개념이 뭐였냐면 이렇게 지금 주황색으로 그리는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라고 했어요. 평행선에서 엇각의 크기, 맞곡지각의 크기, 엇각의 크기 이런 것들이 같기 때문에 AA 닮음이고요. 닮은 B는 6 대 9. 6 대 9란 얘기는 2 대 3이죠. 그럼 요 길이의 대응변이 요 길이니까 결국은 B2 대 2C도 6 대 9인 2 대 3이고요. 이제 잘 보세요. 따라서 요거 답은 일단 2 대 3 나왔습니다. 근데 구하라는 건 뭐냐면 두 번째 건 BF 대 FD입니다. 요 길이의 B. 요 길이는 그럼 우리가 어느 삼각형을 본다? 잘 보십시오. 삼각형 BDC를 바라보겠습니다. 하얀색으로 지금 덧칠되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에서 이렇게 평행선이 그어져 있죠. 밑변으로 바라봤을 때 평행선. 그럼 요 길이가 지금 2대 3이니까 요 길이도 2대 3이 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BF 대 FD는 2대 3이다. 그래서 세 번째 걸 만약에 공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러면 전체는 2대 5가 되잖아요. 그죠? 2대 5가 누구 대 누가 된다? 바로 EF 대 9가 된다.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5EF가 298이니까 EF의 길이는 5분의 18cm다. 여기까지. 이 과정을 통해서 답을 내는 연습을 지금 미리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을 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개념 확인 문제는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용 좀 어려웠나요? 자, 조금 더 난이도 올려볼 텐데 앞의 내용이 좀 정리가 잘 되고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같이 함께 실전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세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3x 더하기 5y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x는 뭐 요 길이를 얘기하고요. y는 요 길이네요. 어렵지 않겠네요. 그죠? 자, 우리 여기가 지금 기준이 되는 이렇게 둘이 5대 7로 되어 있으니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x 대 16 빼기 x는 5대 7 이렇게 가주셔도 되는 거고요. 그렇게 쓰려니까 16 빼기 x 좀 귀찮네. 그럼 이렇게 갈까요? x 대 16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x 대 16은 5대 12 이렇게 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x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풀어보면 12x죠. 내양의 곱. 외양의 곱은 16 곱하기 5입니다. 양변을 4로 먼저 나눠보면요. 3하고 4 이렇게 돼서 3x가 20이니까 x의 값은 3분의 20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y는 어떻게 구할 거냐. 밑에서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결국 요건 그냥 삼각형이니까 지난 시간 내용이네요. 그죠? 이렇게 바라보면 y 대 3은 7대 5 이렇게 가면 되겠죠. y 대 3은 7대 5니까 5y가 21이 돼서 y의 값은 5분의 21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결국 3x 플러스 5y니까 3 곱하기 x 더하기 5 곱하기 y 이렇게 돼서 약분 해주면 결국 20 더하기 21이니까 결과는 41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필수 1번 문제의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첫 번째 문제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 문자를 가지고 주로 했었는데 이제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이를 한번 실제로 구해보도록 할 텐데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사다리꼴 ABCD에서 AD 대 EF 대 BC가 평행하대요. 이렇게 세 개가 모두 다 평행할 때 BC의 길이, 요 길이를 구하라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자, 물론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선생님 MN이 뭐였더라? MN이었나? 이제 공식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원리를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가볼게요. A에서부터 CD와 평행한 선분을 이렇게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평행선 그었습니다. 맞아. 이렇게 푸는 거 있었지. 요 길이 6이면 요 길이도 6이었어. 그리고 요 길이도 6이야.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6 나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x 중에서 요건 6 나왔으니까 요 길이 구하면 참 좋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 길이를 잠깐 선생님이 y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요 길이는 이제 어떻게 구할까? 맞다. 공식이 유도할 때 이렇게 썼지. 이쪽 삼각형 가지고 이야기했었어. 자, 그러면 전체 8에서 6 빼니까 요 길이는 얼마? 그죠? 요 길이도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분홍색 삼각형 두 개 보입니다, 여러분들. 세로와 가로를 비교할 거니까 2대 8로 가면 안 되고요. 2대 10으로 가야 됐죠. 2대 10은 누구 대 누구다? 2대 y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 2 똑같으니까 y의 값은 1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요 길이가 10이야?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는 결국 BC의 길이는 결국 10 더하기 6이구나. 그래서 결과는 16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만 살짝 더 보여드릴게요. 공식 유도에서는 선생님이 직접 보여드리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공식 유도하듯 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살짝 보여드리기만 했었죠. 이렇게 대각선 그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아까 요 길이 이제 2였고요. 그럼 요 삼각형에서 먼저 누굴 구할 거냐면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요. 선생님도 모르네요. 그럼 우리는 거꾸로 이쪽 삼각형을 먼저 볼까요? 이 삼각형? 자, 이 삼각형 바라보겠습니다. 요 길이가 2대 8이면 요 길이도 2대 8, 즉 1대 4. 요렇게 한번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로 써놓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꾸로 생긴 삼각형에서 요 변을 밑변으로 봤을 때 밑변에 대해서 평행한 선분이 있잖아요. 그죠? 요걸 구해볼까? 그래서 8에서부터 빼는 방법으로 요 길이를 구해보겠습니다. 4대 5는 누구 대 누구다? 요 길이 대 6이다. 이거 살짝 y라고 놓으면 y 대 6이다. 여기서 5y가 6, 4, 24니까 y의 값은 5분의 24다. 여기까지 갈 수 있잖아요. 와, 숫자가 좀 복잡하긴 한데 그러면 요 길이가 5분의 24면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 8에서 5분의 24를 뺀 거죠. 8이라는 건 5분의 40이에요. 5분의 40 빼기 5분의 24니까 5분의 16입니다. 누가? 바로 요 길이가 5분의 16. 그럼 이제 이쪽 주황색 삼각형에서 보면 2대 10은 2대 10이라는 건 1대 5죠. 1대 5는 5분의 16 대 x이다. 분수 나와서 걱정했는데 막상 비례식 풀어보니까 내항의 곱에서 약분돼서 16.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필수 2번의 답을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가서 응용 3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그림 나왔네요. 자, 근데 보통 문제에서는 항상 이거 구하라고 했는데 이상하다. 그죠? 여기서는 FC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식에 적용해서는 답을 낼 수 없을 것 같고요. 자, 우리는 먼저 뭘 봤죠? 나비 넥타이 모양을 보는 거죠. 이 나비 넥타이 모양의 두 개의 삼각형 뭐라고요? 이 조건에 의해서 닮음입니다. 닮은 비는 6대 8, 3대 4예요. 그럼 우리는 요 길이와 요 길이도 대응변일 테고 길이의 비가 3대 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고 이제는 고개를 탁 돌려서 이변을 밑변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삼각형이 이제 눈에 들어와야죠. 우리 삼각형 BCD를 쳐다보는 거예요. 자, BCD에서 밑변에 대해서 평행한 선분 EF가 주어져 있고 평행선을 그었으니까 3대 4랑 4대 X랑 같으면 되겠죠. 고개 이렇게 돌려보십시오. 보일 겁니다. 그죠? 3대 4가 누구랑 같다? 4대 X랑 같다. 여기서 3X는 4, 4, 16이니까 X의 값은 3분의 16.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응용 3번의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고난도 4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왜 얘기하면서 이 공식 하나를 뭐 더 하고 싶은 게 있긴 한데 일단 넘기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바로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사실 그 공식을 설명하고 막 외우게 하는 것보다는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왔었는데 이 문제를 보면 조금 아까 보통 개념에서는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어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뭐 이런 선 있지도 않았고 요 길이만 구했잖아요. 지금 그죠? 요거 알고 요거 할 때 그죠? 요것만 이 대각선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사다리꼴에서 대각선이 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F와 만나는 점을 MN이라고 하고 그 길이를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뭐 공식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MN을 구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뭐 요거 한 번에 뭐 요 삼각형에서 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뭐 EN에서 EM 정도를 빼는 방법으로 구할 수 있겠네. 또는 뭐 MF에서 NF를 빼는 방법으로 구할 수 있겠네. 이런 느낌 올 거예요. 그죠? MN의 길이를 우리는 어떻게 구해 볼 거냐면 EN의 길이 보이시죠? EN에서 EM을 빼는 방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러면 저 EN의 길이는 도대체 어떻게 구할 거냐? EN의 길이. 자, A 대 EB가 몇 대 몇이래요? 문제에서 3대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각형 ABC를 바라봐야죠. 그죠? ABC. 보이시죠? 여기에서 밑변 BC에 대해서 평행한 EN이 있어요. 되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있기 때문에 3대 5는 2n 대 15. 됐나요? 3대 5는 2n 대 15. 요거 풀어주면 되겠구나. 내항의 곱 5, 2n이 외항의 곱 3 곱하기 15니까
양변 5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아, 2n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9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2n 해결됐네요. 자, 이제 우리는 누굴 구해야 돼요? 바로 2m의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2m의 길이는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아, 요변이 포함되어 있는 요 삼각형 하나를 찾을 수 있을 테고, 이 삼각형과 닮음인 여기 있는 삼각형 바로 BDA가 바라 보이면 돼요. 거꾸로 생긴 삼각형, 그죠? 거꾸로 놓여있는. 그러면 이제는 가로를 비교해서 구할 거예요. 세로와 가로를 갖고 구할 때는 2대 3이 아니라 2대 5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쪽에 써보겠습니다. 2대 5는 누구 대 누구다? 2대 5는 가로의 길이의 비 2m 대 5다. 됐죠? 아, 그러면 2대 5, 2m 대 5 똑같네? 2m의 길이는 바로 얼마가 됩니까? 그대로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에서 2를 뺀 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고 정답은 7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EM을 구하는 공식 따로 있긴 하지만 외우지 마세요. 이해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아셨죠? 자, 다음으로 이제 선생님의 추천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EBCF의 둘레의 길이 했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볼게요. 사다리꼴 ABCD예요. 이게 평행사변형이 아니에요. 사다리꼴이에요.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좀 벌어져 있는 느낌인 거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셋이 평행하대요. 그리고 DF 대 FC가 1대1이에요. DF 대 FC가 1대2. 아, 12를 1대2로 나눴으니까 요 길이가 4고 요 길이가 8이다. 혹시 암산 되나요? 안 되면 뭐 12를 비례 배분해서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일단 쭉 가보도록 할게요. 5, 9까지 나와 있네요. 5하고 9 나와 있고 10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EBCF의 둘레의 길이, EBCF의 둘레의 길이입니다. 한번 보세요. 아, 10이 나와 있고 8 나와 있으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건 요 길이하고 요 길이에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는? 아, 그럼 저 두 개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 길이는 어렵지 않은 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평행선 3개가 있고 두 직선이 내려와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이죠. 4대 8은 5대 요 녀석. 됐죠? 4대 8은 1대 2예요. 1대 2가 5대 이게 뭐였나요 지금? 아, 그쵸. 2b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b의 길이는 바로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구 하나 남았죠? 아, 이제 요 길이만 구하면 둘레 나오겠구나. 자, EF의 길이는 그럼 어떻게 구할까? 자, 잘 보세요. 그림이 조금 여러분들 조금 살짝 지우서 깨끗하게 보겠습니다. 요 길이 지금 10 나왔죠? 요 길이 4하고 8 나왔습니다. 잘 기억하시면서 갈게요. 자, 우리는 EF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A에서부터 요렇게 한번 잘라볼까요? 물론 요렇게 평행사변형 만들어도 됩니다. 그죠? 근데 요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보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에서 닮은 비가 1대 3이에요. 맞죠? 그럼 1대 3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 길이 4가 된다. 이렇게 조금 이제 암산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 보겠습니다. CDA에서 마찬가지로 거꾸로 보겠습니다. 요 변이 밑변이니까 8대 12. 8대 10이라는 건 2대 3이죠? 2대 3이 누구랑 같아야 됩니까? 요 길이 대 9와 같아야 돼요. 결국 요 길이가 6이 돼야지 6대 9가 2대 3이 된다라는 거. 이 정도 암산으로 가면요. EF의 길이는 결국 4와 6을 더해서 얼마요? 10이겠죠. 결국 둘레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차례대로 가보면 12, 8, 10, 10의 합이죠. 12, 8, 10, 10의 합이니까 결과는 40cm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문제는요.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함께 문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른쪽 그림에 사다리꼴 ABCD가 있습니다. 사다리꼴이고요. 자, 지금 보니까 M하고 N이 이 옆에 있는 두 변의 중점이라고 돼 있네요. 이거 공식 쓰려고 했더니 A, B, M, N 하려고 했더니 M하고 N에 해당하는 길이의 비가 1대 1이라는 얘기예요. 중점이니까. 그죠?
그럼 조금 더 편할까요? 우리 간단하게 요 정도만 살펴볼게요. 요건 사실 다음 강의에 들어있어도 되는 문제긴 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평행선이 있긴 한데 그게 중점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닮은 비가 1대2죠? 요 길이의 2배가 요 길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아셨죠? 2배가 된다. 2분의 1배가 된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이거 사실 다음 강의에 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이라는 것에서 해도 되지만 여기서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D와 BC가 더해져서 이렇게 둘의 길이가 더해져서 72래요. 그리고 MP 대 PQ는 7대 4래요. MP 대 PQ는 7대 4? 어이구 복잡하네요. 요 길이의 비. 예, 일단. 그런데 BC와 AD의 실제 길이의 차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가볼까요? 요 길이를 7x라고 놓으면 요 길이는 4x일 거예요. 7대 4니까, 그죠? 자, 이제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BC의 길이를 x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각형 ABC 보이시죠? 삼각형 ABC에서 중점이잖아요. 요렇게 갔으니까 평행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1대1이면 요것도 1대1 될 테니까 어차피 요 변과 요 변의 길이도 같아요. 그 얘기는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닮음이고 닮은 비가 1대2란 얘기니 1대2가 돼요. 결국 11x의 2배니까 요 길이가 22x가 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번엔 거꾸로 삼각형 BDA. 자, BDA 몇 번 칠하겠습니다. BDA 보이시나요? BDA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닮은 비가 요 변에 의해서 1대2니까 7x의 2배인 몇 x가 돼야 돼요? 14x가 돼야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AD하고 BC를 각각 x를 이용해서 표현했으니까 14x와 22x의 합 14x 더하기 22x가 얼마래요? 문제에서 72. 36x가 72니까 x의 값은 2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구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x가 2면 실제 길이가 44란 얘기고 x가 2면 실제 길이가 28이란 얘기니까 둘의 길이의 차는 44 빼기 28이 돼서 얼마가 된다? 16이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오늘 내용은 다 살펴봤고요. 함께 내용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AD와 BC가 평행인 사다리꼴 ABCD에서 EF의 길이 어떻게 구했나요? 공식 복잡했죠? M 플러스 N분의 AN 플러스 BM이었습니다. 유도 과정도 중요했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AB, EF, CD가 모두 평행하고 AB가 A, CD가 B일 때 그렇죠. EF의 길이는 바로 A 플러스 B분의 AB였습니다.